전기 기능사 실기 공개 문제 4번 넘버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링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넘버링은 우리 기구상에서 기구 내부 결선도에 있는 전원단과 이런 스위치 부분들에 대한 넘버링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로 번호가 없는 레드램프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따로 기구에 번호가 없죠. 번호가 없는 기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가 될 겁니다. 여기 있는 기구들은 따로 기구 번호가 없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우리가 제어함에서 상부와 또 하부에 위치한 이 단자대와 내부 기구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단자대, 20핀 단자대의 단자 번호를 이 외부 기계에 매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 본연의 기구 내부의 번호를 매기는 거, 또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에서 내부 기구와의 연결을 위해서 이 단자대의 단자 번호를 매겨줘야 되는 것. 자, 이렇게 넘버링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자, 먼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들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옐로 램프하고 부저가 보이네요. 옐로 램프 부저를 회로도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네요. 옐로 램프 쪽 그리고 부저 쪽. 회로도상의 결선이 이렇게 공통선으로 이렇게 묶여 있네요. 하나, 또 공통선 두 개. 그러면 실제로 이 공통으로 묶이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또 다른 하나의 선, 두 개의 선으로 단자대와 연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옐로 램프에서 이렇게 선이 부저 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또 다른 쪽 단자 옐로 램프의 단자 하나가 부저 쪽 단자와 연결이 될 거고, 각각의 연결된 단자가 이렇게 관을 따라서 단자대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위쪽 부분에 해당되는 기구들의 단자 번호,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자 A를 쓰도록 할게요. A의 요 옐로 램프와 부저는 1번, 2번 두 가닥의 선이 단자대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새로운 배관과 만나게 되겠죠. 이 배관은 위로 올라가 보면 TB1이라고 되어 있어요. TB1은 회로상에는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범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에 TB1에 해당되는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자대는 4핀짜리 단자대를 쓰고 전원부, 주전원부의 용도로 사용된다. 주전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갈색, 흑색, 회색, 그리고 녹황색, 요게 주전원부가 되겠죠. 그래서 요 주전원부에 해당되는 3개의 선, 보호도체까지 하면 4개의 선이 되겠죠. 그래서 4개의 선들이 이렇게 관을 타고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이 4개의 선이 단자대와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치상 이 가운데 이 제어함에서 이 치수선을 봤을 때 이 가운데에 해당되는 주전원 단자대는, 그리고 주전원 단자대에 해당되는 이 선들은 단자대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가운데가 되겠죠. 지금 단자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품이 10핀짜리 단자대 또 10핀짜리 단자대 두 개의 단자대를 연결해서 20핀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20핀에서 가운데 4개의 단자라면 번호가 9번, 10번, 11번, 12번을 사용하는 게 선을 그대로 내려와서 결선하는 데 용이하겠죠. 그래서 주전원 TB1의 단자 번호는 넘버링은 항상 이렇게 픽스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관에 걸리는 게 있죠. 여기죠. 레드 램프, 그린 램프. 레드 램프, 그린 램프를 또 회로도 상으로 찾아가 보면 여기 있네요. 아래쪽으로 선을 공통선으로 이렇게 묶게끔 회로도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단자 하나, 그리고 이쪽 단자 하나, 그리고 공통선 단자 하나, 총 3개의 선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봤을 때 레드 램프에서 선이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린 램프에서도 선이 하나 나올 거고, 이 선이 이렇게 단자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공통선을 하나 묶어서 또 선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총 3개의 선이 이 단자대에 우리가 할당한 번호로 결선이 될 겁니다. 자, 12번까지 했으니까 한 칸 띄우고 14, A가 되겠죠. 그리고 15, 16까지 넘버링을 하고요. 자, 셀렉트 스위치는 항상 모든 회로도가 동일합니다. 한쪽이 이렇게 공통으로 묶여 있고요. 그리고 자동 쪽, 그리고 수동 쪽 선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개의 선이 필요로 한다. 18, 한 칸 띄웁니다. 그리고 19, 20. 자, 이렇게 제어함에서 상단에 있는 단자대와의 연결을 하는 각 기구들의 단자 번호들을 매겨봤고요. 이제 아래쪽, 제어함으로 봤을 때 아래쪽 부분의 기구입니다. 위쪽은 A라고 했죠. 아래쪽 기구에 대한 식별자는 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로 했을 때 TB2죠. TB2는 또 범례를 볼게요. 범례를 보게 되면 TB2에 해당되는 게 전동기 단자대입니다. 4핀 쓰고요. TB3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동기 4핀을 습니다. TB4는 조금 다르죠. 프로틀리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건 센서부 쪽과 단자대와의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부를 보게 되면, 자, 이쪽이 프로틀리스 스위치의 내부 결선도고요. 여기 보시면 E1, E2, E3라고 해서 이 센서부의 단자가 이 부분이 이제 TB4가 될 거고요. TB4가 될 거고, 총 이렇게 보면 E1 하나의 핀이 필요하고요. E2, 그 다음 E3 3개의 핀이 필요하고, 나머지 밑에는 빈 공간으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4핀짜리 단자대를 쓰되 우리가 결선할 때는 위에서부터 3개의 핀만 사용된다. 이 부분 좀 유념하면 되겠죠. 멤버링을 매겨보면 B에 1, 2, 3, 4. 자, 한 칸 띄우고 6, 7, 8, 9번이고요. 또 여기서 한 칸 띄우고 11, 12. 프로트리스니까 3개의 선만 필요로 한다. 13번까지 하고, 그다음 PB0, PB1이죠. PB0, PB1은 여기 있네. 이쪽에서 선을 하나 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선이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선 하나 더 빼고, PB1의 끝단에서 하나 빼면 총 3가닥의 선이 필요로 하겠죠. 자, 여기 PB1에서 선이 하나 나올 거고,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 PB0에서 또 선이 하나 나올 거고, 그게 또 이쪽으로 단자대와 연결이 될 거고, PB0와 PB1을 공통으로 묶은 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 나올 거다. 그러면 여기 한 칸 띄우고 15, 그 다음 16, 17. 자, 이렇게 3가닥의 선을 넘버링 해주면 우리가 제어함 외부에 있는 기구들의 단자 번호를 다 매기게 됐고요. 자, 요 단자 번호를 가지고 이제 회로도상에 번호를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회로부터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회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TB1이죠. TB1 부분에 번호를 매기게 되면요. TB1은 기구 배치도상에서 여기 있죠. 이쪽에 TB1. 우리가 9번, 10번, 11번, 12번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번호를 차용해 오면 9번, 그리고 10번, 11번, 12번. 자, 이렇게 됐고요. MCCB는 따로 넘버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가 지정되지 않았고요. MCCB 기구상의 왼쪽부터 1차 측 선을 그대로 회로도와 동일하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핀이 총 6개고 따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번호를 매기진 않습니다. 연결하고요. 그 다음 EOCR 부분이라는 요 사각형 모양의 기호와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내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EOCR이라는 기호가 동일하죠. 회로도 쪽의 기호와 내부 결선도 사이에 기호가 동일한 기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호 위쪽으로 보면 1번, 2번, 3번이죠. 그대로 번호를 매겨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이고요. 밑에는 7번, 8번, 9번 똑같이 번호를 매겨주면 됩니다. EOCR이라는 기구는 총 12개의 핀이 있는데
1번부터 해서 12번까지 12개의 핀이 있는데 그 핀 중에서 1번, 2번, 3번은 주 전원 단자로부터 주 전원을 받아서 또 7번, 8번, 9번 2차 측으로 보내주는 전원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센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고요. 궁극적으로는 EOCR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전류를 감지하는 거겠죠. 과전류 감지 기능이 주 역할인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핀이 1, 2, 3, 7, 8, 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또 보이는 기구의 명칭이 MC가 있죠. 저 MC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 회로에서는 MC가 두 개를 써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MC 부분에 대한 요 기호와 요 문자를 내부 결선도상에서 찾아보면 MC는 마그네틱 컨택터라고 해서 전자 접촉기입니다. 우리말로 전자 접촉기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전자 접촉기라는 용어가 있고 얘가 줄여서 MC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기호와 동일한 걸 찾아보면 이렇게 기호가 돼 있죠. 자, 요 기호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1번, 그리고 2번, 3번, 그리고 밑에는 7번, 8번, 9번으로 되어 있네요. 7번, 8번, 9번. 전자 접촉기 MC는 요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의 선이 주회로도 상에서 결선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모터 부분에 전류를 흘려줄지 안 흘려줄지 모터의 제어를 위해서 요 MC의 스위치가 여기 이 번호에 결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MC죠. 두 개의 MC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기구가 보시면 TB2와 TB3가 있습니다. TB2, TB3는 우리가 그 앞에서 했죠. TB2, TB3는 앞단에서 우리 외부 결선도를 보게 되면 이 터미널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기 있는 번호를 그대로 가져오면 자 B가 되겠죠. B에 자 1, 2, 3, 4번이 될 거고요. TB3는 6, 7, 8, 9번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회로 도에 넘버링을 다 마쳤고요. 이제 이 주회로 선의 우측 부분에 있는 보조회로, 제어회로 부분의 넘버링을 할 건데요. 보조회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퓨즈가 있습니다. 이 퓨즈는 MCB와 마찬가지로 따로 넘버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넘버링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다만 조금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헷갈릴 수 있는데 퓨즈 같은 경우는 회로도상에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로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퓨즈가 이렇게 세워 있는 상태로 이제 구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선이 연결되는 요 첫 번째 퓨즈가 세워져 있는 퓨즈의 왼쪽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이게 1차 측이고요. 그게 이 앞쪽 부분에 대한 1차 측과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 보조회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2차 측이고 그게 이쪽 아래쪽 위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회색 선이 들어가는 퓨즈, 두 번째 퓨즈의 앞쪽이 오른쪽 편의 퓨즈의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보조회로 쪽으로 나오는 이 뒤쪽 부분이 이 아래쪽 퓨즈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만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보조회로 부분을 이렇게 가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EOCR이 되겠죠. EOCR 부분의 보조회로가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넘버링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아래쪽이 회로도상의 전원부입니다. 각 기구의 전원부고 위쪽이 그 전원부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원부에 마킹을 하고 그 전기 기구에 해당되는 스위치들도 같이 마킹해서 한 기구에 전원부와 스위치를 같이 넘버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EOCR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놓고요. EOCR 부분에 대한 넘버링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 부분은 여기 있죠. EOCR 부분인데 여기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전원되어 있는 부분의 위쪽 부분이 6번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12번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6번과 12번으로 넘버링 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12번, 6번에도 상관없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쪽이 EOCR이라는 기구의 전원부가 되겠죠. 우리가 전원을 인가하려면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런 코드가 있겠죠. 이런 코드가 핀이 몇 개인가요? 앞에 철심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이 코드를 꽂을 때 방향성이 있나요? 어떻게 꼽든 간에 전류는 인가가 되겠죠. 이제 교류라서 그렇죠. 직류라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지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맞춰서 꼽죠. 근데 교류는 그 극성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더라도 전원은 인가된다. 그래서 6번, 12번으로 하든 아니면 12번, 6번으로 핀을 바꾸든 그 위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12번, 12번, 6번 다 괜찮다. 그리고 여기는 요 동그란 요 접점 부분에 요 단자 부분에 요 철편이 이렇게 붙어 있죠. 요 X라는 표시는 EOCR의 접점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도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흘러가겠죠. 전류가 흘러간다. 다만 이 스위치가 동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는 스위치가 동작하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흐르던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뒤쪽 부분에 모든 전원들이 끊기게 됩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자, 끊어진다. 브레이크 접점. 이 스위치가 동작하게 되면 붙게 되겠죠. 그래서 붙는 순간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떨어져 있는 접점을 아르바이트 접점이다. 아르바이트 접점, A 접점을 씁니다. 그래서 EOCR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B 접점과 A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4번 입장에서 보면 이 10번과 같이 선이 이어짐으로써 이제 B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있는 이 선 때문에 10번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A 접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요 선을 B 접점 부분도 A 접점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같이 공통으로 쓴다고 해서 공통선으로 불리고요. 그리고 이 공통선에 해당되는 이 10번이 공통 단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단자와 그리고 이 단자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선이 10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10번과 B 접점을 이루는 것은 여기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 그리고 10번과 A 접점을 이루는 것은 여기 보면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번. 자, 이렇게 써줍니다. 방금 앞에서 전원부 같은 경우는 6번, 12번, 또 12번, 6번 바꿔서 써도 됐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통선이 있기 때문에 10번과 4번을 바꾸면 안 된다. 공통선은 10번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 B접점, A접점을 각각 4번과 5번으로 그렇게 할당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넘버링을 하면 되고요. 자, EOCR이 끝났고 그 다음 보이는 기구가 뭐죠? 옐로 램프와 부조죠. 옐로 램프와 부조는 따로 기구의 핀 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건 뭐죠? 옐로 램프 부조는 제어함 외부에 있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구와 내부에 있는 기구 간의 연결을 위해서 그 중간에 허브 역할을 무엇이 했죠? 10핀, 10핀, 20핀 단자대가 있어요. 그래서 옐로 램프 부조 같은 경우는 이 앞단에 단자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단자 번호로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자 번호가 A의 1과 2로 되어 있네요. 옐로 램프 부조는. 그래서 이쪽 선으로 나가는 부분은 A1에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의 1.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통선 부분에서 나가는 선은 A2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번. A2번으로 옐로 램프 부조가 한쪽은 공통선은 연결, 또 다른 쪽 공통선은 A1으로 연결. 그러면 결국 A1에서 연결된다는 거는 내부 회로는 또 A1에서 결선되겠죠. 예를 들면 EOCR 5번과 또 A1이 연결되겠죠. 이 A1이 뭘까? 이 A2가 뭘까? EOCR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EOCR이 내부 기구가 이렇게 배치된다고 하면 EOCR 한 단자에서 이 옐로 램프 부조로 바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회로도상은 지금 옐로 램프와 부조와 EOCR에 여기 있는 요 단자 5번과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중간 매개체인 여기 A의 1번이 되겠죠. A의 1번과 이렇게 EOCR가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
단자대에 또 1번과 옐로 램프와 이렇게 부조와 연결을 공통선을 잡아서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A의 1이다. 단자대 20핀짜리의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FLS입니다. FLS 부분을 마킹해 보고요. 또 FLS의 접점 부분이 여기 있네요. A 접점. 자,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자, 요거 넘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LS의 전원부입니다. 자, FLS 전원부 같은 경우는 5번과 6번, 지금 220V죠. 그래서 5번, 6번 마찬가지로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슨 접점이죠? 단자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단자가 동작하는 순간 전류를 흘려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아르바이트 접점, A 접점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떨어져 있죠. 내부 결선도는. 내부 결선도는 시험장 가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하면 되고요. 작업 계속하고 연습하다 보면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 순서 상관없습니다. 3번, 4번 혹은 4번, 3번 해도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트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서부가 있어요. 센서부는 여기 E1 7번 연결되어 있죠. 그럼 E1과 FLS 사이에서 FLS 7번 쪽에서 나와서 TV4 E1으로 간다는 거. 단자대를 거쳐서. 그리고 FLS 8번에서 선이 나와서 단자대를 거쳐서 TP4로 간다는 거. 그리고 FLS 1번에서 나와서 선이 단자대를 거쳐서 TV4 E3로 간다는 거. 그 단자대 번호를 우리가 매겨봤죠. B에 11, 12, 13입니다. B에 11 그리고 12, 13번으로 우리가 매겼습니다. 단자 번호를.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또 보면 FR 보이네요. 프로트리 스위치입니다. FR 부분에 자, FR 부분에 또 해당되는 게 여기 스위치가 있네요. 또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회로도 도면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표식을 해주시고요. 자, 플리커 릴레이에 해당되는 건 여기 있죠. 플리커 릴레이입니다. 플리커 릴레이 부분에서 전원부는 여기 AC 220V. 찾아보면 2번, 7번이죠. 그래서 7번을 그대로 적어주고요. 2번, 7. 그리고 여기 A 접점, B 접점이 있겠죠. 이 선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죠.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이 표시가 플리커 릴레이에서 접점을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다른 접점과 다르게 플리커 릴레이의 전원이 인가되면 우리가 시간을 세팅하고 그 세팅된 시간에 따라서 접점이 붙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호적으로 이런 기호가 들어가 있고요. 번호를 보게 되면 8번이 공통이고 5번, 6번이에요. 플리커 릴레이 같은 경우는 번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요쪽 단자와 요쪽 단자가 요 한 선으로 지금 공통으로 묶여져 있죠. 자, 요 공통이 우리 내부 결선도 보면 자, 요렇게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 몇 번입니까? 8번이죠. 8번. 그리고 붙어 있는 쪽은 5번. 그리고 떨어져 있는 쪽은 6번. 그죠? 자, 이렇게 번호가 매겨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보니까 MC죠. MC1, MC2 그리고 MC1, MC2 그죠? 자, 이렇게 MC 부분을 또 찾아보면요. MC는 전자 접촉기의 마그네틱 컨택터 줄임말입니다. 자, MC 부분에 해당되는 접점을 보게 되면 여기 떨어져 있죠. 전원부 같은 경우는 전원이라고 딱 적혀있네요. 그죠? 6번, 12번.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 회로도의 아래쪽은 그 기구의 전원부를 의미한다. 우리들만의 약속입니다. 표준화된 약속. 표준화된 약속이죠. 우리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그리고 떨어져 있는 접점은 4번, 10번이고요. 또 붙어 있는 쪽은 5번, 11번. 그래서 5번과 11번을 이렇게 넘버링 해주고요. 자, 그 다음 보여주는 게 여기 8핀 릴레이 부분이 있었죠. 자, 8핀 릴레이와 또 8핀 릴레이. 또 여기도 있네요. 8핀 릴레이. 자, 릴레이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죠. 8핀 릴레이 부분은 전원 부분은 여기 2번, 7번입니다. 2번, 7번.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접점 부분은 지금 이 회로도상은 A 접점이 두 개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기 A 접점 여기 있죠. 3번과 1번을 쓸 수 있고요. 여기 1번, 3번. 자, 여기 접점을 하나 썼으니까 기구는 하나예요. 두 개 기구가 아니라 하나의 기구에서 접점을 두 개를 같은 접점을 두 개 쓰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 8핀 릴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은 총 두 개의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접점을 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접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방금 3번, 1번 썼으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접점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6번과 8번이죠. 6번과 8번의 접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릴레이 쪽 접점 구현이 다 됐고, 그 다음 보이는 게 타이머네요. 타이머 부분 여기도 있고, 타이머는 이렇게 사용이 되네요. 자, 타이머 부분을 보게 되면 전원부는 아까 8핀 릴레이와 동일합니다. 2번, 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7번 부분과 결선해주면 이쪽 부분이 기구를 동작시킬 수 있는 전원부가 될 거고, 자, 이 전원이 인가되고 난 뒤에 방금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접점이 붙어요. 접점이 바로. 근데 타이머는 이런 표시가 있죠. 이런 선에서 이런 뿔 모양, 삼각형 모양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타이머가 여기와 동일하죠. 내가 설정한 시간 이후에 이 접점이 붙어 있는 건 떨어지고 떨어져 있는 거는 붙게끔 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이 점점에 해당되는 건 5번과 8번이 되겠죠. 그래서 5번, 8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레드램프, 그린램프입니다.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마찬가지로 핀 번호가 없어요. 레드램프, 그린램프는 단자가 두 개밖에 없고 전원이 인가되면 동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핀 번호라는 것들을 따로 매기지 않고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함 외부의 단자 번호 몇 번으로였죠? 14, 15, 16이죠. 여기는 공통이고, 그래서 여기는 14번 A가 되겠죠. A에 14번, 15번, 16번. 이 번호는 임의로 개발자가 임의로 매기면 됩니다. 15번, 14번, 16번 해도 되고요. 이 번호대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임의로 매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여기 스레드 스위치가 있네요. 스레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자, 스레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마찬가지로 매겨놨죠. 우리가 위쪽 단자되기 때문에 A입니다. 18번 공통. 이쪽이 공통이 되겠죠. 18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20번. 자, 이렇게 될 거고요. 푸시 버튼은 아래쪽이죠. 아래쪽 단자대를 씁니다. 그래서 15번 B가 되겠죠. B에 15번, 그리고 16번, 그리고 17번.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겨 봤습니다.